2025년 1월의 어느 겨울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골목 어귀에 자리한 행복 슈퍼의 형광등, 불빛이 40년 만에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낡은 간판 아래 박순덕은 먼지 쌓인 선반들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것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65세의 순덕은 이곳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 1985년 25살 새댁이었을 때 이 가게의 문을 열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2평 남짓한 슈퍼를 지켰다. 처음엔 진열대도 제대로 없어서 과자 박스를 쌓아 올리고 음료수 상자를 계단 삼아 물건을 꺼냈다. 손님이 오면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수줍은 아낙네였다. 그러나 사람은 세월 속에서 단단해진다. 어느새 순덕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아침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삼각김밥을 사갔고, 낮이면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러 왔으며, 저녁이면 퇴근길 아저씨들이 소주 한 병씩 들고 갔다. 그리고 밤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말벗을 찾아 슬쩍 들어왔다. 이제 그 모든 풍경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순덕은 계산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갈색으로 바랜 표지에 외상장부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자 40년 세월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 아직도 안 자? 뒤편 작은 방에서 아들 민우가 나왔다. 35의 민우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3년 전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회사 생활에 지친 그에게 어머니는 여기서 좀 쉬다 가라고 했고, 민우는 그 말에 기대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순덕은 장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거 봐라. 내가 태어난 해부터 쓴 거다. 민우가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봤다. 첫 페이지에는 1985년 4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김영자님 라면 2개, 우유 1개라는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작은 글씨로 민우 돌잔치 축의금 10만 원이라고 써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순덕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외상 장부지. 근데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부는 아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준호님, 빵 5개, 우유 3개, 우리 민우 과외 3개월 무료로 해줌. 정미수, 님, 쌀 10kg 순덕이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줌. 최동수님, 소주 2병, 계란 한 판 가게 선반 고쳐줌. 모든 페이지가 같은 방식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가져간 물건 목록과 그들이 순덕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40년 동안 주고받은 온기의 기록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돈은 안 받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더 많단다. 나는 그냥 받은 걸 기억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다. 40년 전 25살 새댁이 처음 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서툰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물건 값을 잘못 계산하면 웃으며 넘어가 줬고, 아기를 업고 가게를 지킬 때면 누군가 아이를 봐줬다.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줬고, 힘들 때는 위로해 줬다. 순덕에게 이 장부는 빚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내일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그녀는 이 장부를 동네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40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마웠다는 말은 전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순덕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이 기록 속의 따뜻한 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40년간 켜진 슈퍼의 불빛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등불로 남을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행복 슈퍼의 불은 여전히 골목을 밝히고 있었다. 마지막 밤, 그 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1985년 4월,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올림픽을 3년 앞두고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순덕이 사는 달동네만큼은 여전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다. 비포장 골목길, 연탄재 쌓인 담벼락, 공동 화장실을 쓰는 판잣집들. 그곳에서 순덕은 작은 꿈을 키우고 있었다. 결혼 2년 차, 갓 돌이 지난 아들 민우를 키우며 살림을 꾸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다. 남편 성호는 공장에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벌이가 넉넉지 않아 순덕도 뭔가 해야 했지만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고민 끝에 순덕은 집 앞 2평짜리 공간을 빌려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자본금은 남편이 몇 년 모은 적금 300만 원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 낡은 진열대를 사고 동네 도매상에서 과자와 라면, 음료수를 떼어왔다. 간판도 제대로 만들 돈이 없어서 합판에 페인트로 행복 슈퍼라고 손수 썼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순덕은 그 간판이 자랑스러웠다. 가게를 연 첫날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순덕은 민우를 업고 하루 종일 가게 앞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갔다. 누가 새로운 아낙네한테 물건을 사겠는가. 다들 익숙한 가게가 있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매출은 거의 없었다. 순덕은 밤마다 울었다. 남편이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릴까봐 두려웠다.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녀도 함께 울었다. 30평생 이렇게 막막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첫 번째 단골이 찾아왔다. 옆집에 사는 김영자 아주머니였다. 60대 중반의 영자는 홀로 2손자를 키우는 처지였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아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 손자들을 떠맡게 됐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다. 새댁 라면 좀 주소. 영자가 가게로 들어섰다. 순덕은 얼떨떨하게 라면 2개를 꺼내줬다. 영자는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돈이 모자랐다. 얼굴이 붉어진 영자가 중얼거렸다. 미안 아이, 돈을 덜 가져왔네. 내일 갖다 줄게.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영자는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다. 그럼 안 되지. 장사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아주머니. 나중에 주셔도 돼요. 영자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영자는 손자들을 데리고 다시 왔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새댁, 이거 받아. 내가 만든 김치야. 순덕은 사양했지만 영자는 단호했다. 라면값보다 비싼 김치다. 받아. 그리고 봉투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순덕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이것도 라면값이야. 미안하게 됐네. 순덕은 그날 밤 처음으로 공책을 펼쳤다. 김영자님 라면 2개, 우유 1개 직접 담근 김치 1통이라고 적었다. 얼마 후 민우 돌잔치를 할 때 영자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축의금 봉투를 들고 왔다. 순덕은 그 옆에 작게 추가로 적었다. 민우 돌잔치 축의금 10만 원. 그게 시작이었다. 순덕의 장부는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의 이름 옆에는 그 사람이 순덕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적혔다. 이준호 청년은 돈이 없어 과자를 외상으로 가져갔지만 민우에게 3개월 동안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줬다. 정미숙 아주머니는 쌀을 외상으로 가져갔지만 순덕이 아플 때 병원까지 업고 가줬다. 순덕은 깨달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서로를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인심만큼은 부자였다. 그리고 순덕도 그 일원이 되고 싶었다. 봄날의 햇살이 슈퍼 안을 비췄다. 민우는 진열대 앞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고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리라. 작은 가게였지만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장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1985년 4월 15일 행복 슈퍼 개업. 오늘부터 나는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겠다. 그 다짐은 40년 동안 지켜질 것이었다. 1990년대가 시작되었다. 행복 슈퍼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다. 순덕은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아침을 사가는 시간이었다. 커피 한 잔,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순덕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박철수 씨가 가게로 들어섰다. 40대 중반의 택시 기사인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늘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사갔다. 집에 가기 전 차 안에서 혼자 마시는 한 잔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철수 씨, 오늘 밤은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죠. 손님도 별로 없고. 철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밤낮으로 택시를 몰았다. 딸 학원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벌이는 늘 빠듯했다. 어느 날 철수가 당황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돈이 좀 모자라서요. 내일 갚아도 될까요? 순덕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철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물건을 들고 나갔다. 순덕은 장부를 펼쳐 적었다. 박철수님, 소주 한 병, 오징어 1봉. 하지만 금액은 적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작게 메모했다. 우리 민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비 오면 차로 데려다 줌. 3년간. 철수는 매번 약속을 지켰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민우가 학교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태워다 줬다. 순덕이 고맙다고 하면 그는 손사래를 쳤다. 뭐려?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요. 그러나 순덕은 알고 있었다. 철수의 집은 반대편이었다. 그는 일부러 돌아가며 민우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순덕은 그 마음이 고마워서 가끔 철수가 돈이 모자랄 때면 외상을 해줬다. 그리고 장부에 조용히 적었다. 슈퍼 옆 문방구를 하던 최동수 씨도 단골이었다. 60대의 동수는 혼자 살았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매일 저녁 순덕의 가게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사갔다. 그리고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혼자 마셨다. 동수 아저씨, 오늘도 한잔하세요. 그래야지.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동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순덕은 그의 곁에 앉아 말벗이 되어줬다. 동수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다. 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쳐 문방구를 시작한 일. 아내를 일찍, 여인 슬픔, 자식들과 멀어진 아픔. 어느 날 가게 선반이 낡아서 쓰러질 것 같았다. 순덕이 고민하고 있는데 동수가 나타났다. 내가 고쳐줄게. 젊을 때 목공 일도 좀 했거든. 동수는 공구를 들고 와서 선반을 튼튼하게 보수했다. 순덕이 돈을 주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이까짓 거 그냥 심심해서 한 거야. 순덕은 장부에 적었다. 최동수님, 소주 2병. 계란 한 판 가게 선반 고쳐줌. 공구 값, 시간값 받지 않음. 동수는 그 후로도 가게에 뭔가 고장나면 달려와 고쳐줬다. 전구를 갈고 문짝을 수리하고 간판을 새로 칠했다. 정미숙 아주머니는
30대 후반의 싱글맘이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증발해버려 혼자 두 아이를 키웠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늘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 애썼다. 사장님, 쌀 10kg 주세요. 미숙이 가게에 들어왔다. 순덕은 쌀을 꺼내주며 물었다. 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미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 순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며칠 후 순덕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다. 민우는 어렸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순덕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그때 미숙이 찾아왔다. 사장님,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미숙은 순덕을 업고 병원까지 갔다. 그리고 밤새 간호해줬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깨어났을 때 미숙은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다. 다행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덕은 장부에 적었다. 정미숙님, 쌀 10kg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주고 밤새 간호해줌. 미숙은 그 후로도 순덕이 힘들 때면 달려왔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골목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순덕의 장부는 그 모든 온기를 담았다. 40년 후 그 장부가 공개될 때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는지. 2000년대 초반 민우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란 소녀는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거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슈퍼로 달려와 지녀를 도왔다. 순덕은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친구들과 놀 나이에 가게를 지키고 있으니. 하지만 민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게를 좋아했다.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떠드는 소리,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 하시는 목소리, 엄마가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민우에게는 따뜻한 풍경이었다. 방과 후면 동네 아이들이 때로 몰려왔다. 용돈을 쥐고 과자를 고르는 아이들. 순덕은 그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오늘 학교는 재미있었니?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아이들은 순덕을 슈퍼 엄마라고 불렀다. 이준호 청년의 딸 지은이도 단골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지은이는 매일 방과 후 슈퍼에 들렀다. 아버지가 혼자 지은이를 키웠는데 늦게까지 일하느라 저녁을 못 챙겨줬다. 지은이는 슈퍼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곤 했다. 지은아, 오늘도 라면이니? 순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전 라면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지은이가 진짜 좋아하는 건 김밥이라는 걸. 예전에 엄마가 싸줬던 김밥을 그리워한다는 걸. 순덕은 몰래 김밥을 만들어 지은이에게 줬다. 오늘 특별 서비스야. 먹어봐.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가끔 김밥을 만들어 지은이에게 줬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지은 양 컵라면 엄마 없는 아이. 가끔 김밥 해주기로 함.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강수호라는 중학생도 자주 왔다. 수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공부를 좋아해서 늘 책을 들고 다녔다. 어느 날 수호가 참고서를 들고 가게에 왔다. 사장님, 이거 외상으로 사도 될까요? 순덕은 가격표를 보았다. 2만 원짜리 참고서였다. 수호의 주머니에는 1,000원도 없어 보였다. 순덕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가져가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수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꼭 갚을게요. 아르바이트해서 천천히 해. 공부가 먼저다. 수호는 그 참고서로 열심히 공부했다. 몇 달 후, 그는 전교 1등을 했다. 상으로 받은 도서 상품권을 들고 순덕을 찾아왔다.
사장님, 이걸로 참고서 값 대신할게요. 순덕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수호는 고집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크면 꼭 보답할게요. 순덕은 장부에 적었다. 강수군 참고서 2만 원 착한 마음씨와 꿈을 가진 아이. 응원함. 수호는 그 후 명문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다. 박하늘이라는 여학생도 기억에 남았다. 하늘이는 춤을 좋아했다. 댄서가 꿈이었지만 부모님은 반대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사니? 하늘이는 슈퍼 앞 평상에서 자주 울었다. 순덕은 그런 하늘이를 위로했다. 하늘아, 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부모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순덕은 하늘이에게 댄스 학원비를 몰래 보태줬다. 3개월 치학원비 3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순덕은 아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장부에는 적지 않았다. 그저 마음으로만 기억했다. 하늘이는 열심히 춤을 배웠고 결국 부모님을 설득했다. 나중에 그녀는 유명 댄스팀의 멤버가 되었다. 첫 공연 티켓을 순덕에게 보내왔다. 사장님, 제 꿈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꿈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곳이었다. 순덕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아꼈다. 4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그들은 자라서 의사, 교사, 직장인, 예술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기억했다. 슈퍼 앞 평상에서 과자를 먹으며 떠들던 시간. 사장님이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받았던 작은 도움들. 순덕의 장부에는 그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순덕의 동네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골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월세를 못 내 쫓겨나는 사람들. 슈퍼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다. 사람들은 생필품조차 아껴 샀다. 순덕도 힘들었지만 이웃들은 더 힘들어 보였다. 택시기사 철수 씨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못 태우는 날이 많아졌다. 식당에서 일하던 미숙 씨는 가게가 망해 일자리를 잃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은 물건 값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순덕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언제까지든 기다릴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우리 다 힘든 거 똑같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순덕은 장부를 펼쳐 적었다. 정미숙님, 쌀 10kg, 라면 10개, 계란 2판 경제 위기로 어려움. 돈은 나중에. 하지만 순덕은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미숙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대형 마트가 근처에 생기면서 작은 가게들은 버틸 수 없었다. 순덕의 슈퍼도 위태로웠다. 남편 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트는 싸고 다양했지만 온기는 없었다. 늦은 밤 갑자기 약이 필요한 어르신, 외로워서 말벗이 필요한 사람,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슈퍼는 그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최동수 씨의 문방구도 결국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대형 문구점으로 가면서 손님이 끊긴 것이다. 동수는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다. 70대의 노인에게 새 일자리는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슈퍼 앞 평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동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수는 쓸쓸히 웃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쓸모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는 이 동네에 꼭 필요한 분이에요. 고맙네. 그 말. 순덕은 동수에게 슈퍼 간판을 새로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간판은 멀쩡했다. 하지만 동수에게 할 일을 주고 싶었다. 동수는 며칠 동안 정성껏 간판을 그렸다. 이제 20년은 더 쓸 수 있을 거야. 순덕은 봉투에 돈을 넣어 동수에게 줬다. 간판 값이에요. 동수는 받지 않으려 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의 솜씨값이에요. 꼭 받으세요. 동수는 결국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순덕의 장부에는 이렇게 적혔다. 최동수님, 간판 작업비 30만 원 지급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음. 40년간 슈퍼를 고쳐주고 밤마다 말벗이 되어줬음. 경제위기는 길었다. 2년,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버텼다. 서로 돕고, 나누고, 위로하며. 순덕의 슈퍼는 그 중심에 있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다. 외상 기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푼 친절의 기록이 늘어난 것이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족했다. 그것이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다. 2015년 순덕은 60세가 되었다. 30대에 시작한 슈퍼를 30년 넘게 지켜온 것이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순덕 이모라고 불렀다. 나이를 떠나 모두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강수호 변호사가 슈퍼를 찾아왔다. 중학생 때 참고서를 외상으로 사갔던 그 아이가 이제 30대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수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순덕에게 건넸다. 이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순덕은 황급히 거절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그때 참고서 값이에요. 이자 포함해서요. 무슨 소리야. 그건 2만 원이었어. 수호는 웃으며 말했다. 이모님, 그때 그 참고서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순덕은 결국 돈을 받았다. 하지만 장부에는 이렇게 적었다. 강수호 변호사 마이너스 100만 원 하지만 이 돈의 의미는 단순한 빚 청산이 아님. 한 아이가 꿈을 이룬 것. 그것이 진짜 보답. 박하늘 댄서도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유명 안무가가 되어 있었다. 손에는 공연 티켓과 함께 감사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모님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하늘이는 공연 수익금 일부를 순덕에게 전했다. 이모님, 제가 춤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예요. 순덕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지은 양도 성인이 되어 돌아왔다. 어린 시절 슈퍼에서 컵라면을 먹던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이모님, 저 선생님 됐어요.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어요. 순덕은 지은이를 꼭 안아줬다. 잘했다. 우리 지은이. 정말 잘했어. 지은이는 매달 슈퍼에 들러 생필품을 샀다. 그리고 항상 많은 돈을 냈다. 이모님, 어릴 때 못 낸 라면 값이에요. 순덕은 웃으며 거스름 돈을 줬지만 지은이는 받지 않았다. 이모님이 주신 김밥 값이에요. 그 따뜻함 값이에요. 장부에는 이런 기록들이 계속 추가되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
꿈을 이룬 아이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다시 일어선 이웃들. 김영자 할머니는 이제 80대가 되었다. 손자들은 모두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할머니는 순덕에게 말했다. 새댁, 아니, 이제 새댁도 아니네. 순덕이,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40년 전 내가 라면 못 사던 날, 내가 그냥 주지 않았으면 손자들 굶겼을 거야. 그때부터 넌 계속 우릴 도와줬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이거 너 주려고 모은 거야. 우리 손자들이 조금씩 넣어준 돈이야. 통장에는 50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순덕은 펄쩍 뛰며 거절했다. 안 돼요.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우리 마음이야. 순덕은 결국 통장을 받았지만 그 돈을 쓸 수 없었다. 대신 동네 아이들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영자 할머니 이름으로. 할머니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눈물을 흘렸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순덕은 이렇게 적었다. 김영자 할머니 마이너스 40년 우정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 이것은 빚이 아니라 사랑. 슈퍼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인생이 교차하는 곳이었고 사랑이 오가는 곳이었으며 꿈이 자라는 곳이었다. 순덕은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했다. 받은 것을, 나눈 것을, 함께한 것을. 2024년 가을, 순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슈퍼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40년을 지켜온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힘겨웠다. 아들 민우는 반대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만두시면 안 돼요. 민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가게만 지킬 거니? 민우는 3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회사 생활이 지쳤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다. 순덕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엄마, 저는 여기가 좋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하지만 이 가게로는 내 미래가 없어. 순덕은 단호했다. 큰 마트와 편의점들이 생기면서 작은 슈퍼는 살아남기 힘들었다. 매출은 해마다 줄었고 이제는 전기세도 간신히 내는 수준이었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민우에게 짐만 지우는 일이었다. 남편 성우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70대 중반의 그는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순덕은 현실을 직시했다. 이제 그만둘 때가 왔다고. 여보, 정말 그만두겠소? 성우가 안타까워하며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사실 쉬고 싶은 것만은 아니었다. 순덕은 두려웠다. 언젠가 쓰러져서 민우에게 짐이 될까봐,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 전에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놀랐다. 사장님, 왜요?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와 만류했다. 하지만 순덕의 결심은 확고했다. 고마워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줘야죠. 폐업 날짜는 2025년 1월 15일로 정했다. 40년 전 개업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순덕은 마지막 날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장부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40년 동안 써온 외상 장부. 사람들은 그 안에 갚지 못한 빚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덕이 받은 은혜가 적혀 있었다. 작은 친절들, 따뜻한 마음들, 함께 나눈 시간들. 순덕은 장부를 펼쳐 다시 읽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공책 속에 있었다. 민우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이 장부를 왜 공개하려고 하세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으며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싶어. 그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건 빚이 아니야. 사랑의 기록이지. 순덕은 장부를 꼭 안았다. 이것은 40년 인생의 증거였다.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감사했다는 증거. 폐업 소식이 퍼지면서 슈퍼는 더 붐볐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이사 간 사람들, 멀리 사는 사람들, 어릴 때 이곳에서 과자를 사 먹던 사람들, 모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사장님, 40년간 수고하셨어요. 이모님, 덕분에 잘 자랐어요. 순덕씨, 고마웠어요. 순덕은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슈퍼 앞 평상에는 옛날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개업 첫날 사진, 민우가 아기였을 때 사진, 동네 잔치 때 찍은 사진들, 40년의 추억이 그곳에 있었다. 밤이 되자 순덕은 혼자 가게에 남았다. 불을 끄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청소했다. 4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손끝에 닿는 모든 것이 눈물겹게 소중했다. 안녕, 우리 가게. 순덕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다. 장부를 공개하는 날. 40년의 마침표를 찍는 날. 2025년 1월 15일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40년 전 슈퍼를 연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씨였다.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다. 가게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민우도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다. 부자는 말없이 함께 일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순덕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도 이곳에서 자랐구나. 이 가게가 민우의 집이었구나.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저도 여기서 행복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민우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었다. 순간 순덕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몇십 명은 되어 보였다. 단골 손님들, 오래전 이사 간 사람들, 어릴 때 이곳에서 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 사장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빠질 수 없죠. 맨 앞에 선 김영자 할머니가 말했다. 85세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순덕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다. 할머니, 몸이 불편하신데 왜 나오셨어요? 40년 단골인데 마지막 날 안 올 수 있나? 나 첫 손님이었잖아.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다. 좁은 슈퍼가 금세 가득 찼다.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강수호 변호사, 박하늘 안무가, 이지은 선생님. 어릴 때 이곳에서 과자를 사 먹던 사람들. 정미숙 씨도 왔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그녀는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아들은 의사, 딸은 교사가 되었다. 사장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은혜예요. 무슨 말씀을 미숙 씨가 혼자 다 키운 거지.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사장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택시기사 박철수 씨도 왔다. 70대가 된 그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딸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잘 살고 있었다. 사장님, 제가 딸 키울 수 있었던 건 사장님 덕분이에요. 최동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조카가 대신 왔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 봉투에는 순덕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순덕 씨, 나는 외로운 노인이었소. 자식들도 없고 친구도 없었소. 하지만 당신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소. 매일 저녁 슈퍼 앞에서 소주 한잔하며 당신과 이야기 나누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소. 고맙소. 당신 덕분에 행복한 노년을 보냈소.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수 할아버지는 항상 고맙다고 했지만 순덕은 자신이 더 고마웠다. 할아버지가 밤마다 찾아와 줘서 말벗이 되어줘서 가게를 고쳐줘서 사람들이 하나씩 물건을 샀다. 마지막 날이라 대부분 비싼 물건들을 골랐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도움을 주고 싶어서 사는 것이었다. 사장님, 저 이거 살게요. 이모님, 이것도 주세요. 계산대는 쉴 틈이 없었다. 민우가 계산을 도왔다. 부자는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마지막 날만큼은 웃으며 보내고 싶었다. 점심때쯤 순덕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가게 밖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순덕은 얼굴을 자세히 보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여성은 웃으며 말했다. 25년 전 여기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매일 여기서 과자 사 먹었죠. 아, 그래. 미안해.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네. 괜찮아요. 저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슈퍼 앞에서 웃고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장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순덕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다. 그 아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 늘 슬픈 눈을 하고 있던 아이. 사장님이 저한테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시면서 웃어봐라고 하셨죠.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웃은 사진이었어요.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성은 계속했다. 그 후로 저는 사진작가가 됐어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성은 명함을 건넸다. 유명 사진작가였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순덕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가게는 북새통을 잃었다. 순덕은 쉴 틈도 없이 손님들을 맞았다. 그러면서도 행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찾아와 준다는 것이. 오후 5시, 순덕은 가게 앞에 작은 단상을 마련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슈퍼 안은 물론 골목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 기울였다. 순덕은 계속했다. 40년 전 25살 새댁이었던 제가 이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사도 서툴렀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어색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고 실수를 용서해 주셨고 힘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이곳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외상 장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외상 장부. 혹시 자기 이름이 적혀 있나? 못 갚은 빚이 적혀 있나?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역력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 장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장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김영자 할머니, 제가 읽어도 될까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은 천천히 읽었다. 1985년 4월 15일. 김영자님, 라면 2개. 우유 1개. 그런데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우 돌잔치, 축의금 10만 원. 직접 담근 김치 1통. 힘들 때마다 격려해줌. 40년 단골, 40년 친구.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박철수 씨, 이것도 읽을게요. 박철수님, 소주 1병, 오징어 1봉. 우리 민우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비 오면 차로 데려다 줌. 3년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순덕은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최동수 할아버지의 기록, 정미숙 씨의 기록, 강수호 변호사의 기록, 박하늘 안무가의 기록. 이 장부는 외상 장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친절들, 따뜻한 마음들, 함께 나눈 시간들을 모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순덕도 눈물을 참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말하고 싶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빚을 진 건 접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나눴던 그 시절,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했던 그 시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4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 장부는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골목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서로 껴안는 사람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김영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순덕아, 고마운 건 우리야. 내가 있었기에 이 동네가 따뜻했어. 정미숙 씨도 다가왔다. 사장님,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강수호 변호사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님,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순덕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포옹하고 악수하고 눈물 흘리고 40년의 세월이 그 순간 응축되었다. 순덕은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덕은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40년 전 개업한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순덕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민우가 어머니 옆에 섰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엄마는 부자였어.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많이 받았거든. 밤이 깊어갔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몇몇은 남아서 순덕과 이야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추억 이야기, 감사 이야기,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밤이었다. 자정이 되자 마지막 손님도 돌아갔다. 순덕은 가게 문을 닫았다. 40년 동안 매일 열고 닫았던 문.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수고했어. 우리 가게. 정말 수고 많았어. 폐업 후 일주일이 지났다. 순덕은 집에서 쉬고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어색하면서도 편안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슈퍼에 가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박순덕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택배 왔습니다. 큰 상자였다. 순덕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수십 통, 아니 수백 통, 모두 동네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김영자 할머니의 편지였다. 순덕아, 40년 동안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너는 내 인생의 빛이었어. 두 번째는 강수호 변호사의 편지였다. 이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하늘 안무가, 이지은 선생님, 정미숙 씨, 박철수 씨, 모두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순덕은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민우도 옆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지 아세요? 아니야, 민우야. 내가 영향을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지. 그날 저녁, 순덕은 장부를 다시 펼쳤다. 40년의 기록. 이제 이 장부의 마지막 기록을 남길 시간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썼다. 2025년 1월 15일, 행복 슈퍼 폐업. 40년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 사랑, 우정, 신뢰, 격려, 위로, 기쁨.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재산이다. 사람들은 내가 외상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짜 외상은 내가 진 것이다. 나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방법이 하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 받은 만큼 베푸는 것.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빚을 갚는 방법이다. 40년 동안 슈퍼를 운영하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이제 나는 슈퍼를 닫았지만 내 마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누군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길.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40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있었기에 내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순덕은 펜을 내려놓았다. 장부를 닫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40년의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이었다. 더 이상 슈퍼 주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웃의 친구이고 동네의 어른이고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폐업 전날 밤에도 눈이 왔었다. 순덕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갔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민우가 어머니 옆에 섰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어. 오히려 감사해.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야,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고 사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눈을 바라봤다. 40년의 세월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눈송이들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 사랑과 감사. 며칠 후 순덕은 동네를 산책했다. 슈퍼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새로운 가게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판은 내려지고 내부는 공사 중이었다. 40년의 흔적이 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순덕은 슬프지 않았다. 건물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사람들 마음 속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행복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공동체였다. 길을 걷다가 옛날 단골들을 만났다. 사장님. 그들은 여전히 순덕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사장 아니에요. 그냥 순덕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평생 우리 사장님이에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순덕은 깨달았다. 진짜 외상은 갚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사랑은 빚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는 남편이 차려놓은 저녁이 있었다. 오늘 산책 어땠소? 좋았어요. 옛날 단골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 다들 건강하던가? 네, 다들 잘 지내더라고요. 부부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40년 동안 늘 바빴던 순덕이 이렇게 편안히 식사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수고 많았소. 40년 동안. 순덕은 미소 지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옆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순덕은 장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40년의 세월, 수백 명의 이름, 수천 개의 기록, 그 모든 것이 보물이었다. 장부를 덮으며 순덕은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나눈 시간들이라는 것을. 가장 큰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순덕의 외상 장부는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계속될 것이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슈퍼가 회자될 것이었다. 행복 슈퍼 기억나? 거기 사장님 정말 좋으셨지. 맞아. 우리 어릴 때 거기서 과자 사 먹었잖아. 사장님이 마지막 날 장부 공개했을 때 나 진짜 울었어.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질 것이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작은 슈퍼의 큰 사랑 이야기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의 이야기가.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니.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제가 받은 사랑, 다시 세상에 돌려주게 해주세요. 밤은 깊어갔고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다. 순덕은 장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어져 있었다. 25살. 처음 가게 문을 열던 그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웃으며 인사했다. 사장님, 잘 부탁해요. 여기 오래오래 해주세요. 우리 단골할게요. 순덕은 꿈속에서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40년 여정의 시작,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 이야기의 시작.